이제 고급 집단 상담 제13강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 이게 원래 이제 보조 자료로만 쓰고 책에 있는 것을 해드리려 했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하려면 2주간 해야 돼요. 그래 너무 많고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 보조 자료로 내가 준비했던 이건 책 밖에 있는 겁니다. 이 자료가 좋다고 판단이 돼서 시간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드리고요. 책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는 분은 대면 수업 때 제가 책에 있는 것을 한 3주간 수업 중간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피드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고 있다, 지니고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들이 다양하고, 그런데 그 다양한 스트레스 사건들을 똑같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장애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외상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장애로 발전하는 과정에 심리적으로 어떤 그 특성들 때문에 그렇게 발전되는지, 그리고 심리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해답들을 11, 12, 13강을 여러분이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또 교재를 보면, 강연을 보시면 거기서 힌트를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안 받으면 좋은데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 여러분이 생각을 어떻게 하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터득하시면 장애까지 가지 않고 스트레스로 반복돼서 이렇게 기억되는 거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마치면서 저도 똑같이 또 동일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사회성, 정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본이죠. 이거는 모든 학문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에서 마찬가지죠. 인간이 성장하면서 최초에 이렇게 훈련되고 학습되고 경험되어진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성이나 정서성은 그 사람의 인격, 인성, 인간됨을, 그 사람의 또 어떤 다양한 대인적 관계의 유지, 또 대인적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대인적 관계에서 벌어지는 감정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절하는지,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에 충실하면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유사한 다른 관점에서도 느낀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느낌들을 수업 시간에는 이게 토론하고 대화할 수 있지만, 이게 비대면이라 일방통행이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렉처입니다. 여러분, 제13강. 아쉽지만 여러분,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거는 일상인데 전부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되고, 어떠한 것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어떻게 우리가 순응해 갈까, 자연 환경과 또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또 내가 개인의 자아 실현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하고
어떤 것들을 더 열심히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가야 될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울한 기간을 여러분 보내셨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대면 수업에서 여러분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주요 참고 문헌들에 대해서 소개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원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것은 어느 그 콜로키움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이런 동영상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지만 여러분이 한 번쯤 반복해서 들으시면 귀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 인지 행동 치료 CBT로 이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가장 이렇게 치유하는데 좋은 어떤 치유 방법 중에 이제 소개되는 것은 인지 행동 치료 CBT고요. 안구 운동, 또 민감 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EMDR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누가 했느냐? 프랜시스 샤피로가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교육자로서 외상 및 기타 교란 생활 경험의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 안구 운동, 탈 감각 및 재처리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같은 말인데요. 제가 이걸 번역하면서 여러분한테 제시하다가 이게 안구 운동, 탈 감작 및 재처리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우리말로 한 거고요. 같은 말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어떤 번역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처리를 시작하면서 개발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내용은 우리 한국 동영상은 없고요. 외국에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두 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왜 인지행동 치료인가? 인지행동 치료 CPT는 전통적으로 심리교육, 불안관리, 또 인지재구조화, 또 노출과 인지재구조화가 가장 효과적인 요소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지치료에서는 노출, 그것을 노출시키는 거죠.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는 그 인지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그래서 어떤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을 이제 치유할 수 있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인지행동 치료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어떤 결심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이고 이런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재구조하는 데는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감정과 행동을 좌우하는 자동적인 사고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은 어떤 감정이나 행동을 좌우하는 자동적인 인지체계. 예를 들면 이제 배구공이 날아오면 이렇게 받든지 이렇게 이 전위들이 하는 게 올려줘야 되죠. 이런 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운동신경처럼. 이것처럼 어떤 감정이나 그 행동 직전에 어떤 자동적인 사고나 그 사고 체계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뿐만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그 생각이나 마음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고 체계, 또 감정 체계, 행동 체계, 이 모든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 가능한 치료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지각, 인지죠. 왜곡되어진 인지 체계를 개선하는 거죠. 자, 왜곡되어진 인지 체계라는 게 어떤 것일 수 있냐면 가장 단순한 거. 오랜만에 봤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쟤 봐라. 그 사람은 봐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나한테 뭐 불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상대방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로 이러한 그 잘못된 인지 체계가 있어요. 이것을 부정적 그 단정이죠. 긍정적인 단정이 아니라 쟤 봐라 바쁜 일 있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나 못 봤는데 나중에 만나면 따져야지. 이건 긍정적인 거죠. 그런데 쟤 봐라.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지라는 게 너무 간단하면서 단순한 건데 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까지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이것을 개선해야 됩니다. 내적 치료는 이건 이제 과거의 어떤 외상 사건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인지 체계를 개선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외상 사건의 그 경험들이나 인지 체계, 인지된 그것을 내적으로 개선해야 돼요. 개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럼 그때 일어난 사건이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잊힐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 훈련. 인간의 그 정서, 마음이죠. 마음 속에 있는 감정, 그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노출이죠. 그것을 재구조해야 돼요. 끄집어내서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느낌도 이렇게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심리극이나 역할극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고 과거의 자기의 사건이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음악을 들으면서 치유가 돼요. 그 놀라운 효과들이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 여러분 안방극장에서 드라마를 보고 울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떤 심리극, 역할극뿐만 아니라 영화라든지 또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은 왜곡된 정서들을 치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저 영화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영화를 소장해 놓은 자기 방이 있어요. 근데 나는 아이디도 없고 비밀번호도 없는데 그분 걸 줘요. 근데 그분은 절대 안 바꿔요. 그냥 공짜로 보는 거예요. 탑재해 놓은 거. 그 방 안에 들어가서만 보는 거죠. 내가 다운 받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다운 받지는 않고 그거 알려달라고요? 그거 안 돼요. 아무나 보면 안 돼요. 나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소장된 그 사람이 보는 거야. 이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IP가 저장이 돼서요. 여러 사람이 보면 문제가 돼요. 근데 내 IP나 그 IP는 두 개니까 집집마다 뭐 IP 두세 개는 있잖아요. 직장에서, 집에서, 또 다른 방에서. 그 정도는 괜찮은데 확대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건 공유 못 해드립니다. 그냥 돈 내고 보셔요. 그 다음 사회성 훈련, 자기 표현, 또 대화, 또 행동, 분노 조절, 인간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성과 정서성만 잘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이게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보완한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료에서. 그래서 두 개만 다루었는데 저는 요 두 개를 추가시켰어요.
자체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기본을 충실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누가 할 수 있냐고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한다면 건강한 정신, 신체 건강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없는 사람 없어요. 조금씩 있죠. 그 정도의 차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설명하는 인지행동 모델이 있는데, 이런 고정된 조건화 모델, 이건 다 알죠. 모우러의 이요인 이론에서 이제 기원되었다. 모우러의 공포란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시작되고 조건화 조직 조건화에 의해서 유지된다. 조작적 조건화.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화에서 시작이 되지만 조작적 조건화에서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목격했어요. 그럼 공포와 그 두려움은 무조건적 반응이 돼요. 그래서 UCS가 UCR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전적 조건화가 그때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발생이 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조작적으로 자기 안에 이렇게 내재화돼 있어요. 즉 구조화돼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자극은 심각한 교통사고를 목격했거나 경험했을 때, 그죠? UCS. 근데 무해한 자극, 운전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한남대교를 건넌다든지 비 오는 날은 뭐예요? 조건 자극과 이제 연관되는 거죠. 그것과 무관한 건데 괜히 연관시켜. 이게 조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연관이 학습된 뒤에는 조건 자극이 조건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게 돼버린 거예요. 동급이 전혀 아닌데도. 그래서 공황장애까지 가시는 분들은 버스를 못 타고, 이 버스를 왜 못 타느냐? 그 버스가 전복되는 장면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요, 두려워서 못 타는 거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인식이 잘못된 거죠. 인지 체계가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건 자극을 우리가 보면은 운전, 버스용 한남대교 비 오는 날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피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학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회활동 못하는 거죠. 그 조건화된 공포를 제거한 것을 이제 방해하게 돼요. 그 이후 이론을 더 발전시켜서 공포와 회피가 인지적 요인 되어서 기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와 회피가 있으면 그것은 뭐예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평안을 기대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관습화되어서 습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망가요. 회피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자극이 발생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조건 자극을 무조건적 자극의 예측 요인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면산 사태 여러분 아시죠? 우면산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요. 그때
그 KC 대학교에 출근할 때 그쪽에 이제 제가 있을 때 이 대학 오기 전에 이제 두 개 대학에 있었어요. 우면산 산사태 날 때 그 시간대가 제가 거기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자, 성남에서 출발하면요. 거기 그 예술의 전당 지나서 그걸 쭉 가면 그게 이제 결국은 남부 순환도로예요. 그거 타고 이제 화곡동에서 또는 그 전에 들어가는 거죠. 남부 순환도로 타고 가는 길이에요. 가다가 이제 미리 빠지면 그 화곡동을 가야 되니까 영등포쯤에서 또는 이제 그게 그쪽으로 가서 또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고 아무튼 예술의 전당 쪽은 맨날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그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그냥 빠져야 되는데 한남대교까지 간 거예요. 그 한남대교 밑에서 저기 그 여의도 밑에 보니까 차들이 막혀 있어요. 막 물이 차요 거기에. 그 차를 못 꺼내고 물이 잠긴 걸 봤어요. 그 이제 다리 건너서 북로로 가는데 북로에 가면 여러분 저기 이렇게 낮은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잠겨서 차들이 돌아와요. 그 차를 또 회차했죠. 그래가지고 거기 그 무슨 동이에요? 미군 부대 있는 쪽으로 들어갔어요. 8군 사령부 쪽으로. 그래서 제1, 제3 한강교를 건너서 이제 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우면산 사태를 제가 이제 TV로 또는 동영상으로 봤죠. 제 차도 그게 물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았던 타이밍인데, 그래서 이때 목격한 그 경험한 그 아파트는 그 물이 그냥 통과했잖아요. 아래층 1, 2층은 엄청난 피해죠. 그 경험한 피해자가 불꽃놀이를 들리는 소리에 산사태의 어떤 예측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후유증이 남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에 의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결국은 이 인간은 어때요? 그 생각하기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다음에 행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거 이것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인지체계를 순화시키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 감성 처리 모델, 포아와 코직, 포아와 로트마움, 이런 분들이 이제 제안했던 건데요. 공포는 뭐냐? 어떤 위험을 피하려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인지 구조의 기억이다. 얘 왜 프로그램을 했을까요? 공포가 생기면 이게 프로그램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행동을 생각도 행동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지 구조의 안에 있는 어떤 기억 상태가 이제 공포인데요. 이게 이제 표상이라고 해요. 표상은 이제 어떤 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각 감각의 복합체로서 어떤 마음에 이렇게 어떤 그릴 수 있는 외적 대상의 상을 이제 우리가 표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각 내용이나 지각되는 어떤 상을 마음에서 발생되는 것,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생기 이러한 것들을 직관적이라는 점에서 어떤 개념이나 이념의 어떤 그 비직관으로 작용. 그러니까 개념도 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직관되지 않는 어떤 그 이념의 작용 같아요. 이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대로 그렇게 보여지고 생각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남녀가 다정하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지나갔어요. 아는 분이에요. 얼마나 서로 이렇게 좋은 일을 주고받는지, 이렇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간에 좋은 관계 좋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 남녀가 저렇게 다정하게 뭐 있는 거 아니야, 썸씽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인지 구조 그 상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떤 분은 아니야 저 뭔가 있어.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중요한 건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답을 드릴게요. 능력 있으면 뭐 하래지. 그럼 또 말 안 되죠. 그건 또 말 안 되겠네. 이건 녹화 때문에 말 안 돼요. 여기서 멈출게요.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그 사람들이 일이지 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데 내 일처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개입하고 거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 일들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그러면 나쁜 일이면 가다가 멈출 거고 그것도 본인들 일이죠. 내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다행이고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인지체계를 구조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격받을 일은 없죠. 수업 시간 해야 되는데 이런 점은 그래 이게 중요해요. 자기 속에 어떻게 인지체계가 형성되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이거는 잣대예요. 자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자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의 그 자는 잣대는 공정할 수는 없어요. 공정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구조, 그다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공포 구조는 공포 자극, 공포 반응, 자극체와 연관돼 있다. 또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자극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그것과 연관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건 그때 거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거와 어떤 유사한 뭐 어떤 사건을 목격하면 그때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개선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대로 안 된다고요?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이제 벌써 28분 갔네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트라우마까지 여기까지만 하죠. 그 트라우마와 관련된 자극이 트라우마는 뭐예요? 외상이에요. 여러분 외상 사건 트라우마를 딱 관련된 자극을 받게 되면 공포 구조를 활성화시켜요. 그 과각성이라고 해요. 지각, 이해력. 과각성 상태에 의해서 제 경험을 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나간 건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거는 또 공포 구조의 활성화. 이게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회피되고 정서적으로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포 구조가 활성화되려면 자기 스스로 이거 안 돼. 차단해야 되는데 그 차단하는 능력이 마비돼 버려요. 아니면 회피해 버려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물이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마비돼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방으로 들어오죠. 자, 이 정서적 마비를 볼게요.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안장 위에 올라갔어요. 발판이 안 닿잖아요. 가다가
갑자기 옛날에 신장로길에 이게 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핸들이 확 틀어져요. 하다가 핸들을 틀든지 뛰어내리면 되는데 하다가 몸이 마비돼요. 그럼 논두렁 길로 빠지죠. 저도 한번 빠졌어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건 저는 경험했어요. 이게 공포, 두려움이 딱 생기는 순간 멈춰 마비되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냥 자전거 타고 그냥 들어간 거죠. 그 뒤로는 절대 안 빠지죠. 그건 두려워서 못 타야 되잖아요. 또 빠질까봐.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도 경험했을 거예요. 하다가 그냥 자동차도 마찬가지. 처음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자전거가 나타나는데 하다가 브레이크도 안 밟고 몸이 마비돼요. 그러니까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골목길을 다닐 때는 항상 10km, 5km예요. 5km 가야 돼, 5km. 5km, 10km. 30km 미만, 그러면 이제 도로에서, 학교 앞에. 왜냐면,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튀어오면 두려우니까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엑셀을 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꽝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아버리니까. 그래서 항상 대비해야 돼요. 대비하고 서행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포 구조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공포 구조의 활성화나 공포 구조에 내재화된 잘못된 정보나 모순되는 것들은 기존의 공포 구조와 이제 통합시켜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인지과학은 인간의 마음과 동물, 인공적 지식 시스템에서 정보 처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인지과학이라는 거죠. 2010년대에 오면서 마음을 뇌와 몸과 환경과 연관해서 통합적 개념으로 보는 제3의 인지과학이라는 그 패러다임의 그 경향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2분을 찍었는데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